지금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해놨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공개하려면 해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핵심 관건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성 관광 호텔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논리는 뭐냐? 아니, 사람이 호텔이 뭐 이런 볼일 저런 볼일로 호텔에서 잠잘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유성 관광 호텔에서 잠잤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성 관광 호텔에 갔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 잤다. 그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다. 그것이 지금의 성상납 의혹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유성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정치를 입문했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박범계 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박범계 그 의원의 금품 수수, 그러니까 김소연 의원을 시의원을 시켜줄 테니 뭐 돈을 얼마를 달라, 몇 억을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유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달림은 영창으로 이 말을 해가지고 또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죠. 달림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었었죠. 달림. 달림은 영창으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랬던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유성 관광 호텔에 간 적이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비교적 소상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축인데 어제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내가 유성 관광 호텔에 갔다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 못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댓글 좀 남겨놔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이제 해야 이런 것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거짓말한 겁니다. 이미 말을 했다는 것. 또 여러분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성 여의도의 그 찌라시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듣고 귀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자, 이게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밥자리에서 수근수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윤핵관이, 그러니까 정진석,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당권을 확실하게 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거기서 이제 권성동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권성동은 내년 4월 원내대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준석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윤핵관 전체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준석을 주저앉히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든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든 해서 윤핵관이 당권을 쥐고 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윤핵관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를 한 것이다.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하고 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또 중요했지요. 단일화와 합당.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단일화 그리고 합당을 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면은 나는 매우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매우 껄끄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인데, 나는 단일화하고 싶고 합당을 하고 싶은데 그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자 윤핵관 쪽에서 안철수 의원한테 이준석은 곧 정리된다. 이제 그런 언질까지 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임 못 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의도 정치권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 귀로 흘러버리십시오.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여당 대표의 잔혹사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여당 대표 김무성 전 여당 대표, 김무성 전 대표도 28주 연속 대권주자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28주면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1등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이제 친박계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서 계속 갈등을 빚었지요. 이정현 전 당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심 중에 복심이었는데 나중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황우여, 어당팔이라고 그러죠. 어수룩해 보이지만 정치적인 술수가 8단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의전 서열이 7위입니다.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가령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기념 행사에 모든 요인들이 다 참석을 했다 할 때 7번째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이 여당 집권당 대표입니다. 1등 대통령. 이번 기회에 순위를 좀 짚어드릴까요? 1등 대통령. 2등 누굴 것 같습니까? 국회의장. 3등 대법원장. 4등 헌법재판소장. 5등에 가서 비로소 국무총리. 6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7등이 여당 대표. 8등이 야당 대표. 그리고 이제 9등이 국회 부의장. 10등이 감사원장입니다. 말 나온 김에 장관들은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장관들이 쭉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나 어디 뭐 기념식에 가서 이렇게 쭉 앉아 있을 때 어떤 의전 서열로 앉아 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장관들 중에 부총리가 2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부총리, 하나는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고 있는 부처의 서열과 관계없이 장관 스스로의 이 서열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서열이 장관들 중에서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교육부 장관. 이제 그거 빼고 장관들만 순수한 장관들만 모아놓으면 1등이 외교부 장관, 2등이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이 3번째, 4번째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당 대표는 편안하게 제대로 자리를 물러난 적이 없다 이런 기획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